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점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락스베리고요. 네, 코드는 323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18일 3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살짝 일찍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제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히 이상한 점이나 특별한 점은 없죠, 오늘. 네, 그래서 약간 오늘 좀 무난무난한 흐름이고, 양봉 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양봉 마감 될 것 같죠? 네, 느낌은. 네. 아직 거래 시간은 약 22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늘도 리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나셀님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니 그나마 다행이고 걱정은 안 되고 편안하다. 그래서 금요일엔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글쎄요, 좀 타이밍을 좀 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일단 코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흐름에 있어서 조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죠. 고점을 한번 형성이 하고 나서 고점에 여기서 한번 하고 나서 저점을 한번 낮춰 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못 높이니까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낮추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더 저점도 낮추고 나서 반등이 주는 타이밍이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박셀바이오가 뭐 따로따로 움직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수 안에 이제 섹터가 있고 섹터 안에 이제 종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 코스닥이 이 정도 올라와 줘야 그때서 다시 한 번 더 파동을 그려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은 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굳이 이제 지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여기서 뚫어내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상여부를 보고 나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어쨌든 고가는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게 특징이고 저항 받을 만한 자리도 있고 지지받을 만한 자리도 있다는 게 코스닥 지수의 특징이니까 지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어제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었던 점은 달러의 움직임 자체가 최근에 조금 어제 급격하게 FOMC 회의가 있었죠. 회의 이후에 급격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달러도 반등을 많이 주긴 했거든요. 달러도 최근에 좀 반등을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급 호황장이었죠. 거의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호황장이었는데 달러가 그만큼 호황적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어요. 이때가 그 팬데믹이었죠. 이때 상승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1400P였을 때 코스피 기준 이 숨은 선이 코스피가 1400포인트대였습니다. 대략. 근데 그리고 나서 쭉 하락 추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연준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돈을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풀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호황을 맞이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보여주니까 출렁인 거예요. 시장도 출렁이고 종목들은 살아남겠습니까? 박셀바이오도 굳이 떨어진 이유를 찾다라고 하면은 달러를 이렇게 좀 반등이 오면은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는 건데 그리고 최근에도 조금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박셀은 좀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달러가 또 하락을 주면 또 박셀은 좀 꿈틀꿈틀 거리고 약간 그게 이제 박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단들이 다 그래요. 종목단들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달러의 움직임을 이제 중요시 보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 위주로 이제 랠리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이제 S&P나 아니면 다우 지수가 그래도 다우 지수랑 S&P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고 S&P는 그냥 그래도 좀 무난하고 나스닥은 쳐내리고 그다음에 약간 고개를 들고 약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독이 나스닥이 약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달러가 엄청나게 풀렸을 때는 나스닥이 가장 강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달러가 갑자기 반등을 주니까 나스닥, 그러니까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장주들 위주로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에 이제 성장주들이 많고 현대 무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상황이 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내려가줘야 달러의 그게 힘이 약해져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박셀바이오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좋아지면 알아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최근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제가 녹십자 랩셀을 찾아보다가 녹십자 랩셀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연사회 세포 치료제 차세대 항암제로 뜬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십자 랩셀도 나오는데 박셀바이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에 지난 9월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 박셀바이오가 최근 주가 급등과 거래량 상위 오르면서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자연사례 세포치료제 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 NK 세포치료제가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카티를 넘어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현재 카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5억인가 3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NK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이제 10분의 2로 줄인다라고 녹십자 랩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또 약간 대중화도 시키고 가격도 확 내려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렇게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NK세포에 기반한 신약이 출시되지 않는 등 국내와 해외 간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첨단 바이오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같은 경우에도 네,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 네,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으로 인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라고 이제 불리는데 NK세포는 정상세포를 구별해낸 뒤 암세포만 찾아 공격하는 등 암세포 발생 증식과 전이를 막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암 재발과 중식에 관여하는 암줄기세포도 제거하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 등을 뛰어넘는 차세대 항암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박셀바이오를 그래도 좋게 봤던 거는 아무래도 암과 관련해서 움직여준 이 암 자체가 상당히 큰 재료입니다, 진짜.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암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워낙 무난해가지고 오늘 뭐 특별히 할 얘기는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할 얘기는 많지 않은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간 어디가 있어요? 지지 라인을 새롭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지지 라인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새롭게 만들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뭐 형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연원대를 이탈 주요 넥라인이다 여기가. 이탈 안 하죠. 이탈을 안 했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빠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주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살려주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추세를 약간 무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기간 조정. 오히려 흐름이 좀 더 나아졌죠. 어제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약간 후행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후행성인데, 그러니까 후행성이 안 되기 위해서는 주요 지지 라인을 찾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그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영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선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 그냥 이 라인이 지지받는지 안 받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 가격대들이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가격대를 보면은 뭐 10만 9,900원, 11만원, 그 다음에 10만 7천원대, 10만 7천원에서 10만 11만원 가격대가 지지받는지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데 지지받으면은 뭐 그 다음 레벨까지 지켜봐도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대응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실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 이 가격대도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지켜볼 수도 여러 데만 잘 해석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여기를 지켜주는 선 안에서 지켜봐야 되겠죠. 딱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쵸?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아직까지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더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